국내 유일의 24시간 선거 전문 채널 한국선거방송이 지난 26일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송출 기념 행사를 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중 기호 11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와 기호 13번 한반도 미래연합 김정선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실제 후보자는 총 13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주 대선 관련 소식 모아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재검 요구가 있을 시 제3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민주주의 선거 원리를 익히고 선거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한국선거방송이 4월 26일 첫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KT 올레TV 채널 273번, TV로드 채널 205번을 통해 24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선거방송 송출 기념 행사를 열고 국내 유일 선거 전문 채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유일의 선거 전문 채널 한국선거방송이 4월 26일 개국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선거 정보를 중심으로 편성해 24시간 종일 방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한국선거방송의 새 출발을 알리는 송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판식 행사를 시작으로 한국선거방송 개국을 축하하는 문상부 상임위원회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선거와 정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선거 관련 뉴스는 물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정보, 시사, 오락,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안방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선거 전문 방송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참여와 화합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KT 올레TV 채널 273번, TV로드 205번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와 투 개표 과정의 생중계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가갈 계획이며 대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에 대한 선거 정보를 24시간 제공을 통해 정책 선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궁금해하는 선거법 해설과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선거와 문학, 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의 기대 속에 탄생한 선거 전문 채널 한국선거방송. 우리나라 방송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민주주의 선거 원리를 익히고 선거와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5일에 열린 민주주의 선거교실 현장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25일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미래 유권자가 될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민주주의 선거교실 현장입니다. 민주주의 선거교실이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따라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공약과 요즘의 정치선거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에 대한 체험을 직접 해보는 것을 오늘 수업의 중요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수업은 청소년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주권 행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직접 묻고 답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정책 선거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선거 후보가 되어
구체적인 공약을 포스터에 적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정치인데 정치라는 것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 선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학생들의 뜨거운 선거 참여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의 중요성을 배운 소중한 시간. 학생들도 이 기회를 통해 선거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종이 갖고 그냥 가볍게 투표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저렇게 꼼꼼히 지문인식도 해서 그런 거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 선거교실 신청 접수 방법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각 시도 선관위 홍보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미래 일권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정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생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꾸준한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발굴해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개표 사무 참관단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표 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만약 재검 요구가 온다면 대선 이후에 제3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관악구위원회에서 개표 사무 참관단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에서 최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표 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와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대통령 선거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당 영화에서 2012년 대선 당시 개표 부정 의혹의 핵심으로 지적된 미분류표의 비율이 3.6%로 지나치게 높고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 득표율이 분류된 투표지의 경우보다 1.5배 높은 게 개표 조작이라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기표 형태가 불분명한 투표지와 무효표는 미분류로 처리해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모두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분류표가 많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표되지 않은 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계적 오류가 아닌 불명확하게 기표하는 선거인의 기표 행위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단순히 투표지 분류기의 미분류율이 외국의 기계적 오류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선거의 특성이나 미분류되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기계는 기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미분류로 빼라고 해서 원래 설계가 된 겁니다, 이건. 근데 이걸 마치 같은 기계인 양 비교를 해가지고 외국은 1%인데 우리나라는 3.6%다.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건 서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관해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중 보안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 사무 참관단은 개표 부정 의혹을 직접 질의하며 선거 관리의 신뢰 회복 및 보안 관리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 관계자는 제18대 대선의 투표지와 개표 상환표 모두 원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재검 요구가 온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한반도 미래연합 김정선 후보가 사퇴한 데 이어 29일에는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가 사퇴를 발표해 19대 대선 후보자는 총 13명으로 줄었습니다. 자세한 대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쓰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쇄된 투표용지를 검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수를 마친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각 투표소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는 가로 10cm, 세로 28.5cm 크기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부터 기호 15번 김민찬 후보까지 15명 후보의 이름이 기호 순으로 표기됩니다. 하지만 기호 11번 남재준 후보와 기호 13번 김정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실제 후보자는 13명입니다. 때문에 투표용지에는 사퇴한 후보자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라는 표기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면 무효가 되므로 사퇴한 후보에게 찍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전단형 선거 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하고 거소투표 대상자 10만여 명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책자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투표 안내문에는 유권자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의 투표 참여 방법 등이 게재되어 있고 전단형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후보들의 10대 주요 공약 및 후보자 정보를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해 유권자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후보자의 정보 및 정책 공약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생중계한 대선 후보자 TV토론회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후보자 TV토론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앱에 들어가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유권자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손쉽게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에서 후보자의 정보와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가 총 4,243만 2,413명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196만 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번 대선 유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4월 11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5,171만 6,959명의 82.05%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유권자 가운데 남자는 약 2,102만 명, 여자는 약 2,141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유권자가 약 872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 가운데 가장 많고 이어서 50대가 약 846만 명, 30대가 약 747만 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19세 유권자 수는 약 66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6%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유권자 분포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유권자가 약 1,02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시가 약 18만 9천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에 확정된 유권자 수에는 국외 부재자 수와 거소투표 신고자 수 및 선상투표 신고인 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외 선거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 안내입니다. 5월 4일과 5일 양일간에는 전국 3,507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일이 황금 연휴 기간에 실시됨에도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 12.2%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화요일 선거 당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개표는 투표 마감 직후 이루어지며 당선자는 10일 자정을 전후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과 세계시민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공동으로 제1회 세계시민 UCC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세계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형식 제한 없이 공모전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표창과 함께 $5,000 상금이 지급되며 심사 결과는 오는 7월 20일에 발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선거 캠페인송부터 수중 다이버까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모아봤습니다. 가수 솔비, 박기영, 울랄라 세션 김명훈, 김정민 등 인기 가수들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캠페인송 제작에 참여한 것인데요. 캠페인송 내가 선택한 세상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작됐다가 이번에 새롭게 편곡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는 대통령 선거일을 알리는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수중 다이버 5명은 선거 현수막을 들고 바다로 들어가 유권자들에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5월 16일까지 아름다운 선거를 주제로 선거사진 대전을 개최합니다. 참가자는 SNS,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하고 선거사진 대전 해시태그를 입력하면 됩니다. 대상, 금상 등 총 4,500여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대선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5월 4일과 5일 양일간에는 전국 3,507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5월 9일 화요일 선거 당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개표는 투표 마감 직후 이루어지며 당선자는 10일 자정을 전후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보 안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입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입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입니다.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입니다. 기호 8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입니다. 기호 9번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입니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성동 후보입니다. 기호 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입니다. 기호 14번 홍익당 윤홍식 후보입니다.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선거방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